그러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내신 기출경량 들어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정자들 1학년 대표학과 상관없이 이런 요즘 유형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하는 부분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른 학교더라도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얘가 독해식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독해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지금 문법 범위 자체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였어요. 근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문법 문제를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문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문제집에서 많이 풀었던 유형이니까 쉽게 체크를 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독해가 아니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문법적 용어를 영영풀이로 써놓고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내가 배웠던 말을 생각 없이 훈련식으로 해서 그냥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시대가 지나고 이제 라이팅 위주로 가고 아이들이 이해를 해서 이걸 내가 분석을 해서 맞는지 판단해서 그걸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단순히 여기 문제만 봤을 때는 surprising, boring 이런 ing, pp만 보면 되는데 요 문제로 꼬아놨다는 게 함정이 되는 거죠. 이제 본문이나 외부 지문이 아닌 문법 관련 이런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고 독해 같아 보이지만 고난도 유형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순회는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문제가 길고 조건이 많다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이대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성의 있게 시험 문제를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아이들이 조건을 읽어보면 그냥 이 문제인데 조건 때문에 순간 멈칫하겠죠. 그러면 시간을 뺏기고요. 분석력과 적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마지막 보실게요. 내정중 2학년 문제 보시면 make a living, care for 이런 것들은 학교 프린트에서 필기로 주시고 특히 내정중 1, 2학년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 학교 이렇게 프린트에 지문이 있는 걸 나눠줘요. 그리고 수업을 직접 하시는 학교도 있겠지만 내정중 작년 같은 경우는 조를 만들고 그 스토리북을 주고 너희끼리 학습해라 한 다음에 그 수업 끝나면 걷거든요. 여기서 내정중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저는 냉정하다고 보고요.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성취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동사 구 표현들이 실제로 지문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 내정중은 100% 지문 변형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대혼란 처음 보는 지문들만 다 나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단어들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 외부 지문 짜집기 한 걸 가지고 동반이어로 변형 문제를 출제해서 일단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운 좋게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라도 애들이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식으로 학습을 하고 시간 내에 내가 변형됐을 때 대처 능력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순회중 방금 보셨던 내정중 문제랑 순회중 2학년 이 문제는 유서 깊은 10년째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회중은 가장 뻔한 유형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게 무조건 고등학교식으로 나와요. 지문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순서 삽입 문제가 나오거나 낙원중도 마찬가지고 서현, 정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조금 애써서 어렵게 나온다 하는 문제는 전부 다 고등학교 스타일로 요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서술형은 직접 안 내지만 스크램블 어휘가 나왔을 때 몇 번째 단어가 오느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단어들이 문법 숨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주요 문법이 수동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번 보시면 1번과 5번의 발생 동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 이즈헬드만 수동태가 가능한 동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단어에 갑자기 능수동태까지 섞여 있으면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문법 무감노트 할 때 동사가 정답일 때는 수일치, 시제, 태를 꼭 같이 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도 당연히 뻔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쓰고 고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앞에서 기출경향을 보고 어머니들께 학습시키실 때 3가지 포인트 잡고 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어휘는 문맥이나 품사에 따른 의미, 이게 고등학교 문제로 이어집니다. 문맥이나 품사, 특히 품사 공부 잘 안 하시고 파생어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품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능률복화 어원편 있죠? 저희는 꼭 커리큘럼에 넣어서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구문 보시면
저희 커리큘럼에서 2학년 레벨에는 모든 레벨에 이제 구문책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문을 빠뜨리고 가면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평에서 문장 길이가 계속 길어지면 애들이 자기가 그냥 보이는 단어를 짜집기해서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그건 최상위권도 마찬가지예요. 중3부터 고3까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 쭉 이어서 제가 학생들을 보면 구문이 된 학생들은 고3에서 안 흔들리는데 구문이 안 되고 그냥 느낌으로 쭉 풀었던 학생들은 고2 9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물 해석하기 안 되고 문장과 글의 핵심 요소, 구문 분석을 해주셔야 서술형도 나중에 모의고사도 다 잡을 수 있다.